네, 4강 워드프레스 헤더와 메뉴 쉽게 만드는 방법 PC 버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볼 사이트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IT 커넥트 사이트를 지금 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헤더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헤더라고 하면은 보통 홈페이지 여기 상단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 헤더들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로고와 이 메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워드프레스 기본적인 세팅을 다 완료를 했죠. 이 무료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엘리멘터로 헤더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 UA에 헤더 앤 푸터 빌더로 들어가시고 Add New 버튼을 눌러서 헤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헤더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름은 편한 걸로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입 오브 템플릿에 헤더 선택을 해주시고, 전체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가더라도 전체 보이게 할 거니까요. 엔타이어 웹사이트 클릭을 해주시고, 롤은 상관이 없으니까 모두 보이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물론 사이트 상황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특정 페이지에는 이 헤더가 보이게 하고, 다른 페이지에선 다른 헤더가 보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페이지만 보이게 할 때는 add 디스플레이 룰을 해서 여기서 특정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배제를 한다, 안 보이게 할 거라면 방금 눌렀던 add exclusion 룰 누른 다음에 배제하고 싶은, 빼고 싶은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보이게 할 거기 때문에 엔타이어 웹사이트 선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이 다 됐으면 공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멘터 편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멘터 처음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플렉스 박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일단은 우측으로 하죠. 아래쪽과 우측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측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측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소들을 추가하면 이렇게 우측으로 정렬이 되고요. 반대로 점점점 눌렀을 때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데, 방향을 아래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로고가 오고 우측에 메뉴가 올 거기 때문에 방향을 가로로 해주고요. 이제 텍스트는 지우고 플렉스 박스를 하나 선택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보니까 폭이 1140 픽셀이에요. 가로가 지금 보시는 여기 전체 중에 가운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140 픽셀인데 저희는 1280 픽셀로 맞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체 설정을 해주는 게 좋죠. 왜냐면 계속 플러스에서 뭔가를 디자인을 붙일 때마다 다 114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8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때는 좌측에 보이는 사이트 설정에 가셔서 레이아웃 클릭하고 컨텐츠 너비를 128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원하시는 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00이 될 수도 있고 1440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폭을 좁게 해서 960 픽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패딩이나 간격은 기본값을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프론트엔드 코딩 하는 분들 경우에는 브라우저마다의 모든 패딩 마진값을 제로로 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여기에 모든 패딩이나 간격을 0으로 주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 값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게 편해서 빈 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저장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간 상태에서 여기 점점점 눌러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아직 1140인 걸로 보이고 있죠. 이때는 공개 한번 잠깐 누르고요. F5 눌러서 페이지를 리프레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늘어난 것 같죠? 이제 1280으로 전부 늘어나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됐고요. 헤더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에 또 헤더가 있고 밑에도 헤더가 있습니다. 일단은 로고와 메뉴가 있는 헤더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 요소 추가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만약 여기 있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로고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해보면 사이트 로고가 있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로고를 아직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로고 이미지가 빈칸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로고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로고는 사이트 밖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에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사이트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식별 부분에서 사이트 로고가 비어 있죠. 여기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에다가 파일 업로드를 해서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로고를 넣어 볼 건데요. 일단 이 투명 로고를 넣을 거예요. 투명 로고를 넣는 이유는 원래 사이트를 보면 이제 뒤에다 배경을 깔 거기 때문에 뒤에 배경을 깔 때는 글자라던가 로고가 흰색이 돼야 이제 보이겠죠. 검은색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명 로고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으면 저장해 주시고요. 나와 보시면은 이렇게 로고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다가 메뉴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메뉴는 영어로 메뉴라고 했을 때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죠. 내비게이션 메뉴를 가지고 옵니다. 아직 메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메뉴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공개를 하고요. 메뉴를 만들러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는 좌측 상단 아이콘 누르고 워드프레스로 나가길 누르고요. 자, 나온 상태에서 메뉴를 만들고 싶은데 모양의 메뉴로 가시면 메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 메뉴 역시 이름은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요. 메뉴 생성 눌러서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됐는데요. 메뉴에 우리는 페이지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 보시면은 이 각각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되잖아요. 이 메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메뉴는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글도 되고 뭐 개별 링크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각각의 메뉴를 눌렀을 때 그 페이지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로 이동하셔가지고 새 페이지 추가 눌러주시고 일단 포트폴리오라는 나중에 이 페이지 만들겠지만 일단은 빈 페이지를 생성을 해두는 거죠. 공개 눌러서 발행을 해주시고요. 나가서 이번에는 제작 문의 저장 공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제작 공개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1대1 기술 지원이 있네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메뉴 준비가 끝났고요. 다시 모양의 메뉴로 가서 페이지를 가져올 거잖아요. 가장 최근 순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페이지가 많을 때 뭔가 내가 만든 페이지가 안 보일 수 있죠. 그때 모두 보기 누르시면 다 나와요. 체크하고 메뉴 추가하시면 우측에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가 가장 먼저 오고요. 제작 문의가 오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제작이 오고 1대1 기술 지원이 왔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만으로도 메뉴를 손쉽게 바꿀 수 있고 하위 메뉴로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포트폴리오 아래 제작 문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바로 하위 메뉴로 오게 됩니다. 그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약간 우측으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하위 메뉴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메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저장이 됐으면 이제 다시 메뉴로 들어가 봐야겠죠. 여기 UAE의 헤더 앤 푸터 빌더로 가서 아까 만들던 헤더를 갈 건데 편집을 하셔서 엘리멘트로 편집 가도 되고 바로 마우스 내리면 나오는 엘리멘트로 편집 클릭하셔도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메뉴가 정상적으로 나왔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인 메뉴로 선택이 됐습니다. 조금만 정렬을 해보죠. 우리는 로고는 좌측, 이 메뉴는 우측에 정렬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약간 위쪽으로 쳐져 있죠. 상하, 이 수직으로 가운데 정렬되길 원합니다. 이 점점점을 누르셔서 컨테이너 편집해서 일단 컨텐츠 맞춤을 사이에 공간을 둬서 좌우로 배치되게 해주고요. 항목 정렬을 중앙으로 해서 가운데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색깔을 좀 바꿔볼 건데요. 글자 색은 기본일 땐 흰색이고 마우스를 이동했을 때는 짙은 주황색으로 바꿀 거예요. 이 엘리멘터가 편한 게 해당 요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요소를 전부 다 뭐 디자인을 바꾼다던가 레이아웃을 바꾼다던가 별도의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글자색을 먼저 바꿔보죠.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의 타이포그래피 노멀에서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고 호버는 바로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어떤 색상이 변하죠. 이걸 호버 됐을 때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버 값은 말씀드린 대로 짙은 주황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고 있는 페이지의 상태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색상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PC 버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나 색상이 다 잡혔는데요. 로고가 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투명이라 잘 안 보이죠? 나중에 이미지를 덮기 전에 한번 배경색을 넣어서 지금 제작하기가 잘 안 보여서 힘드니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누르고 컨테이너 편집에 스타일 가셔서 배경을 넣어줄 건데요. 배경에는 색상도 넣을 수 있고 이미지, 영상, 그레디언트, 슬라이드쇼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정상에 넣으면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설정되어 있는 값이지만 마우스 오버를 누르면 마우스가 이동했을 때만 이미지나 색상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이미지만 깔 건데요. 이런 색상으로 잘 보이겠냐 빨간색으로 할까요? 엄청 잘 보이죠? 나중에 색상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중간까지 됐으니까 공개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2단 메뉴를 만들 거잖아요. 2단 메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플러스를 눌러서 검색 위젯에 메뉴를 검색하고 이 내비게이션 메뉴를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우측으로 정렬되길 원하니까 컨테이너 편집 버튼 누르시고 컨텐츠 맞춤을 끝으로 맞춰서 라인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개를 하고요. 자, 여기 위에는 우리가 저희 사이트 잠깐 보시면 회사 소식 전문 컬럼 커뮤니티라고 해서 또 각각의 다른 페이지들로 이렇게 이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뉴가 달라야겠죠. 이럴 때는 메뉴를 구분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나가서 메뉴를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로 나가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똑같이 모양에서 메뉴로 가서 일단은 메인 메뉴가 있기 때문에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 메뉴 만들기 클릭하고 여기에는 서브 메뉴라고 저는 이름 짓겠습니다.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면 되고요. 메뉴 생성하고 이제 페이지로 가야겠죠. 페이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회사 소식, 전문 컬럼, 커뮤니티. 역시 세 개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새 페이지 누르고 회사 소식 공개해주고요. 나가서 전문 컬럼 공개해주고 커뮤니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 페이지가 다 완성이 됐고요. 나와서 메뉴로 다시 이동해서 이번에 서브 메뉴에다가 추가해 줄 건데 모두 보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회사 소식 전문 컬럼 그 다음에 커뮤니티죠. 선택해서 메뉴 추가한 다음에 회사 소식을 맨 위로 올려주고 전문 컬럼 그 다음 커뮤니티 메뉴 저장하면 서브 메뉴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UA의 헤더 앤 푸터 빌더로 가서 다시 헤더의 엘리멘트 편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의 메뉴를 바꿔야죠. 선택을 한 다음에 메뉴에 메인 메뉴가 있는데 서브 메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색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글자 색은 텍스트 컬러를 흰색, 역시 흰색으로 하고 호버 값은 아까 밑에 했던 호버 값이랑 동일하게 가고 싶은데 값을 가져와야겠죠. 클릭을 해서 스타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호버로 바꾼 다음에 색상각 FF9600 요거를 가져와서 카피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스타일을 여기 스타일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흰색 글자에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주황색으로 변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우스 우측을 누르세요. 내가 복사하기 원하는 요소에서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눌러서 복사를 클릭을 하시고 붙여넣기 할 곳으로 가서 마우스 우측 누르고 붙여넣기 스타일을 하시면 해당 스타일과 동일하게 이렇게 색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색상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글자 크기나 폰트나 이런 것도 다 들어와요. 완전히 카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은 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동일하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단은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이고 싶어요. 연필 누르시고 스타일에 와서 타이포그래피에 또 연필 누르시면 여기서는 폰트와 폰트 크기, 굵기, 변형, 스타일, 장식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워드랑 비슷하죠. 크기 값을 한 12 정도로 변경할까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4 정도로 네, 이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배경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자, 여기는 실제로 배경색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단에 색상 값에 내가 그 배경을 넣어줄 건데
배경 밑에서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점점점 누르고 스타일에 가서 배경 유형에다가 색상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이트 보시면은 약간의 간격이 좁아요. 지금은 간격이 상당히 넓죠. 이거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네,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고급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전체 이 컨테이너의 모든 여백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진 여백 값은 없어도 동일한데 패딩 값이 약간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값이죠. 우리가 별도 설정하지 않아도 패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로 사이즈 1280으로 바꿀 때 말씀드렸죠. 기본 값을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모두 영영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좁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 값은 저는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만 0을 넣어서 이렇게 여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PC 버전의 헤더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모바일이나 반응형도 잡아야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